위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한 날도 얼굴이 좀 그렇지? 못 살 것 같더니 그저 이렇게 얼굴 살만 빠졌어. 광야의 꿈님, 에픽 콤프님, 강아지 잘봐줘님 감사하고요. 에픽 콤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카라노 사랑님 감사하고요. 허니74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문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보다 잠들어.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 속에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어 네 말투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착한 여우님 감사합니다. 폴짝폴짝 토끼님 감사합니다. 물에 뜬 곰님 감사합니다. 빵야님, 찰라이님, 허니74님, 카라너사랑님, 강아지 잘봐줘님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드리겠습니다. 무호님 감사드리고요. 찰라이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어보다 잠들어. 잠결에 들꽃같은 여인님, 무호님, 전주 좋은 친구님 감사합니다. 조금씩 흐려지겠지. 손 내밀면 닿을 듯 아직은 눈에 선한 네 얼굴. 사랑해 잊으면 안 돼. 너만 보고 너만 알고 너만 위해 살았던 나 마음들 곳을 몰라. 하루가 1년 같아.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 그래도 사랑을 믿어. 찰라이님, 별이 되나봐님, 맥코리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믿어. 자, 자막 내용 이해가 되세요? 네. 자, 10% 부종님 감사하고요. 찰라이님,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예. 머리가 너무 많이 자랐죠? 멋덜도사처럼 자랐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강이라 망부님 생방 보러 왔어요. 그러셨군요. 광야의 꿈님, 찰라이님,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강이란 말을 곰강하시러 왔어요. 예, 뭉치엄마님 감사합니다. 제가 곰인데요라고 오기도 한 개 때문에
며칠째 웃고 있어요. 네, 뭉치엄마님, 근홍근홍님 감사합니다. 네, 망치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난리예요. 그 기초 무공천 때문에 지방선거 지금 쌩 난리야.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야권은. 예. 근데 김한길 안철수가 뭐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찰라이님, 빛나이슬님 감사하고요.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주아비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예, 빛나이슬님, 광야의 꿈님 감사하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하고요. 별빛사랑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 별빛사랑님. 예.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 망치부인에게 보수예요, 진보예요 물으시는 님. 님은 뭔데요? 예? 님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나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예. 민주주의자인 나를 보고 좌좀좌좀 그러는 것들은 독재주의자들이고요. 이 민주주의자인 나에게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겠죠. 네, 망치 형님, 짱님 감사합니다. 단어 뜻도 모르고 보수 진보 쓰지 마. 애국 보수는 나발 뭐가 애국 보수인데? 새누리 박근혜 똥꼬 빨아주는 게 애국 보수야? 망치부인 존나 못생김. 아이 뭐 나나 너나 뭐 별 차이 없구만. 또 뭘 그래. 거울 한번 봐봐. 네가 보고 있는 거울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너야 임마. 예. 일베가 애국보수. 아유, 너는 여기 아무리 앉아있어도 사람 되기 틀렸다. 꺼져라. 응. 네, 응답하라 1960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고기도둑한테 강연받는 애들 무슨 애국보수는 나발 뭐 도둑 양성소도 아니고. 자,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요. 예. 이 보수냐 진보냐 자꾸 묻고 다니는 거 이거 누가 시킨 거야? 요게 국정원에서 국정원 똘마니들이 만들어낸 계산법이죠. 그래서 국민들더러 너는 보수냐 진보냐 입장을 정해라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 놀아나는 건 국정원 벌레들밖에 없어. 자, 별들의 분양님 감사하고요. 예. 별들의 본향님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해야 될 이야기는 참으로 많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 박근혜의 그 쇼, 예, 그게 무려 7시간이나 갔다면서요. 예, 박근혜의 그 청와대 쇼가 무려 7시간을 간 거야. 써주는 대로 읽고, 준비한 대로 답한 거를 7시간을 하고 앉아있었던 거야. 그래 놓고 그걸 갖다가 7시간 동안 또 생중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대사 읽은 사람은 7시간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사탕 114님 감사합니다. 자기 대사 다 읽은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7시쯤에 밥 좀 먹고 하자 했더니 또 박근혜가 싫다 그랬다며. 아니 지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싫겠지만 거기
인간들은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백성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 이런 못돼 처먹은 예 좌이지간 이 박근혜가 어저께 뭐 아주 막말을 또 많이 했나봐요. 뭐 규제에 대해서 규제는 뭐 암덩어리고 뭐 완전히 깨부셔야 되고 뭐 별아별 아주 그냥 아니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싸울 때 쓰는 단어들을 쓰면서 쌩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좌빨이네. 민주주의자가 좌빨로 보이면 내가 뭐라 했어? 독재 똥꼬 빠는 애들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박근혜의 이중성이에요. 예. 왜 박근혜의 이중성이냐 하면 박근혜가 지난 대선 때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어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했냐? 규제의 합리성을 얘기한 거야. 규제의 합리성. 그래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공약이었어요. 한잘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민주화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대통령이 대놓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들을 암덩어리라는 둥 깨부셔야 될 원수라는 둥 그러면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이 자기의 암덩어리고 깨부셔야 될 원수인 거야. 예, 이거는 박근혜의 정신분열인 거죠. 자아분열인 거고. 아니 대선 때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요구할 때는 경제민주화 하겠다. 합리적 규제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1년 만에 싹 쌩까고 말이에요. 모든 규제는 깨부셔야 될 원수 암덩어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무슨 서민들을 불러다 놓고 뭐 얘기를 했다면서 그래가지고 뭐 트럭 푸드트럭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못 만들겠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걸 허락해줬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그 규제를 혁파해라 이랬다며. 그럼 푸드트럭이 허락되면 이 동네 식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쌈디우키님 감사합니다. 이 푸드트럭이 허락이 되면 그동안에 그 노점상에 대한 그 막대한 규제 단속들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안 할 건가? 그러면 이제 푸드트럭만 허락하는 거야? 그러면 너도 나도 막 이제 서민들이 식당 팔아갖고 트럭 사야 되는 거야? 응?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라는 건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럼 이 앞으로 나타나는 예상 시나리오는 울트라 변태님 감사합니다. 일단 푸드트럭을 막 허락해. 그래가지고 동네 음식점들이 싹 다 망해. 그리고 나면 푸드트럭에 대한 세금을 막 매겨. 그리고 막 괴롭혀. 그래갖고 이 푸드트럭들을 포기해. 그러면 그때 대기업 푸드트럭이 쫙 체인점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 딱 그거 아니야. 삼성 푸드트럭, LG 푸드트럭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이제 딱 보면 말이에요. 예. 이게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전에 김영삼 때부터 쭉 걸어왔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이 정권이 김영삼 때부터 박근혜까지가 모두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었어.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줄기차게 걸어온 길이 규제를 혁파한다는 거였는데 그 규제라는 게 뭐냐? 결국은 수정자본주의, 한마디로 공동체를 위한,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을 위한 규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제들을 갖다가 모두 암덩어리니 깨부셔야 될 원수니 그렇게 표현하면서 굉장히 나쁘다라는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박근혜는 그럼 먼저 내가 원수요, 내가 암덩어리입니다라고 자기 반성부터 했어야 돼. 왜?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하겠다. 응?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 하겠다. 합리적으로 규제하겠다. 그래서 표를 얻어서 당선된 다음에 쌩까는 짓거리. 그거는 뭐야? 내가 암덩어리요. 내가 깨부셔야 될 원수니까 나부터 깨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틀린 거야?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망치 부인 말이 맞아요? 망치 부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약속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손든 사람이 많은 거지? 예. 미스박 방빼님 감사하고요. 예, 또 아게꽃님 감사하고요. 그래놓고 당선된 다음에 쌩까면서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그게 또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며. 거기 거짓말까지 했어. 무슨 거짓말 했냐? 뭐 저기 공장들 간에 통로를 뚫으면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어제 그런 얘기 됐다면서요? 2개의 공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뚫으면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랬대. 근거는 역시 없는 거죠. 어제 생방송으로 공장들 간에 통로를 하나 뚫으면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야. 이거 많이 봤던 건데 언제 봤던 거예요? 예, 이게 언제 봤던 거야? 옛날에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하면 4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기억나요? 응? 옛날에 이명박이가 그 4대강 사업을 하면 4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생방송으로 나와서 뻥쳤죠. 기억나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 그래서 4대강 한 다음에 43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만 개가 만들어져. 몇천 명 일하다 말았지. 도리어 준설 작업으로 해먹던 사람들도 싹 다 망해버리고, 예. 전국에 공장이 한두 개도 아닌데 거기다 통로 뚫어놓고 경비 세워도 5,000명은 넘겠네요. 아니야, 그런 공장 아니야. 무슨 삼성 반도체하고 무슨 서울 반도체 사이에 통로를 뚫으면 그게 5,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개빵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현재 직원이 1,900명이야. 현재 직원이 1,900명인데 길 하나 뚫었다고 5,000명이 늘어나다는데 그게 말이 돼? 개소리지? 그니까 이명박이 말이에요. 이명박이 생방송으로 4대강 사업하면 43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개뻥을 쳐서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 43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죠? 43만 개 일자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어디에 43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어? 그 개소리였잖아. 또 하나 있어. G20을 하면 기억나죠? G20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면 450조의 경제효과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와, 완전 생방송 개뻥을 쳤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이명박 때 일자리가 늘어났어? 늘어나긴 뭘 늘어나?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개뻥을 치면서 결국은 대기업한테 다 갖다 바치는 이 규제라는 게 말이에요. 예, 규제라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대기업의 대기업의 야망이라는 몬스터에게 채워진 족쇄예요. 대기업의 야망이라는 괴물에게 채워진 족쇄야. 근데 이 족쇄를 풀어주면 결국 대기업의 야망이 깨어난다는 거야. 움직이고. 그래서 모든 이익을 대기업으로 가져간다. 이번 규제도 전부 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인 거지. 을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박근혜가 2007년에 줄푸세를 주장했더만. 그거 봤어요? 예. 여기 있는 시청자들 선동됐냐? 너만 선동된 거야. 우리 시청자들은 감동하고 있고, 너만 선동된 거야. 예. 자, 줄푸세. 2007년에 박근혜가 대선에 이제 이명박이랑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줄푸세를 주장을 한 거야. 그 줄푸세가 뭐예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이거 아니야.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가 대선에 나왔다가 이명박한테 졌어.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줄푸세로 747,
줄푸세로 747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겠다 이러고 나왔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 이명박 정부 기간에 5년 동안 대기업은 5배로 부자가 됐으나 서민들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해지면서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그래놓고 도로 줄푸세야. 도로 규제는 혁파해야 된다! 2007년으로 돌아간 거야. 이건 완전히 국민들 알기를, 예,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등신으로 아는 거죠. 또 속일 수 있다. 어르신, 대책, 공약, 이러면서 또 노인들을 속여먹을 수 있다. 우리 노인들은 그 채널A TV조선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또 속여먹을 수 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투표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도로 줄푸세 규제 혁파 아주 어저께 잠시만요 그래서 끼어들어가지고 막 뭘 지시하고 그러면서 아주 쇼를 보였다며. 결국 그 잠시만요도 대사 아니야? 어? 잠시만요 그것도 다 적혀져 있는 대사 아니었어? 응? 그걸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근데 또 모르지.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박근혜라 그러면 또 여왕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기 때문에 어제 그거를 또 채널A TV조선으로 열심히 보고 나서 박근혜 만세를 외치면서 또 이제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어떡하겠어. 그게 그 노인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순진해서 그런 건지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건지 결국은 또 속아 넘어갈 텐데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 박근혜의 규제 완화. 규제 혁파 쇼에 대해서 한마디. 도로 줄푸세.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홀미사님 감사합니다. 얘기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그만하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반일제를 만들고 서민들 호봉도 규제한다. 반일제가 뭐예요? 밥은 제때 먹는지 여자 멀리 하는지 온종일은 네 옆에 있고 싶은데. 아나프리님 감사합니다. 인 거야. 아청법 이명박이 만든 거 아니야. 먹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 텐데 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이야기. 아이유의 잔소리야. 하면 놀려대 캡틴 제라드님 감사합니다. 그만하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왜 이렇게 족같이 생겼지?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없는 이야기. 그만하자 나의 잔소리가 들려. 와우. 그 끝장 토론이다 그러면 내가 망치부인님 방이 시사 토론방이에요? 시사 수다방이에요? 망치부인이 시사 토론방이야? 시사 수다방이야? 시사 수다방이라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방송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방송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망치부인의 방송은 SNS로 나하고 의견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방송이야. 근데 자기는 끝장 토론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야?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시작했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규제의 질과 양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반대편 사람들도 불러야 그게 토론이지. 안 그래요? 토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그게 토론회지. 어저께 박근혜가 한 거는 끝장 토론이 아니라 끝장 발표회였지. 박근혜가 많이 외로운가 봐. 왜 그런 거 있죠? 직장에서 보면 이렇게 직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고, 그 이제 보통 부장님들 자녀들이 막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기러기 아빠들이 많잖아. 높은 직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찍 집에 안 가고 늦게까지 막 남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척 하면서 고스톱 치고, 그러다가 간신히 일 끝내놓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직원들 붙들고 술 마시러 가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아주 진상 아니야, 진상. 그래서 부장님들의 전화번호는 개새끼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그런 것 마냥, 아니 자기는 가족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쳐다봐 주니까 좋겠지만 거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인질도 아니고 말이에요. 7시간 동안 거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인질 아니야, 인질. 국정원 특검분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적당히 보내줄 때 보내줘야지. 내용도 없으면서 계속. 초롱님 감사합니다. 뭐하는 짓거리냐고. 아주 그래, 그 끝장 발표야, 끝장 발표해. 그럼 왜 그랬냐. 아니, 무엇보다 박근혜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영어로 읽고 막 우리 딸이 옛날에 그 어린이집에서 발표한다면 그런 표정이었어요? 예, 봄봄봄님, 선동의 감독님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막 발표하고 싶어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발표 끝난 다음에 이러고 서 있거든. 배꼽 인사하면서.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영어로 막 연설한 다음에 그 표정이 이러면서 서 있는 게 딱 그 어린이집에서 발표회 끝난 애 모습이었어요. 박근혜는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사고 터진 거 아니야.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다보스 포럼 회장이 뭐라고 질문하니까 못 알아듣고 뻘소리 했던 거. 결국은 써준 대로 읽었다라는 거 그거 티낸 거 아니야. 근데 이 박근혜가 옛날부터 그렇게 발표하는 걸 좋아했나봐. 박정희 시절에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발표하고 막 으쓱으쓱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나봐. 어제도 그거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 집에도 안 보내고 인질이 7시간을 붙들고서는, 아니 그 써준 대로 읽은 사람들은 7시간 앉아서 그 개고생을 한 거 아니냐고. 그 내용이나 뭐 있어? 내용도 별로 없으면서. 그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박근혜가 지난 1년 동안에 한 일이 뭐예요? 박근혜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초장에 3개월 동안은 드문불출이었잖아. 당선돼서 3개월 동안에 뉴스 화면이 옛날 화면이었어. 어떻게 당선자가 3개월 동안 뉴스에 얼굴을 안 내보내냐고. 문 밖에 출입을 안 했어. 옷 맞췄나봐. 3개월 내내 옷만 맞춘 것 같아. 퍼플스무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나타나갖고 벌인 일이 뭐예요? 인사 참사. 그래가지고서는 장관 후보들 난리도 아니었잖아. 장관 후보들 무슨 뭐예요? 일일이 기억도 안 나. 미국의 CIA 출신의 IT 기업 전문가를 데려왔다고 그러면서 막 미래 창조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우면서 국회에서 그럼 알았다. 미래 창조부를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 했대. 싫다고 그러면서 뭘 니네가 의논을 하냐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장관 임명을 해버렸어. CIA 출신을. 그래가지고 국회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아니 정부 기구를 바꾸려면 헌법상 정부 기구를 바꿀 때는 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가 돼야 정부 기구를 바꾸는 거다. 이게 대통령 맘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다. 설명했더니만
몰라 씨. 그래서 김머시기를 딱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국회에서 또 김한길이가 쩔쩔매면서 그래 그럼 청문회 해줄게. 그래가 또 청문회를 했네. 청문회를 해가지고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터진 거야. 뭐 그 마누라가 소유로 그 장관 후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그 저기 성매매 업소가 들어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막 청문회 통과 한번 나와만 봐라 청문회에서 갈아마시겠다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 국회에서. 그때 우리 마누라가 울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 다음에 뭐 그때 막 걔 누구니 김정은이가 저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면서 쌩 지랄할 때였어. 그래서 국방과 안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국방부 장관 후보라고 딱 데리고 왔는데 천안함 때 모든 군인이 그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골프를 자제하고 안 치고 있을 때 혼자서 군 골프장 다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연평도 때 잠깐만. 방송 3사 그 시청률이 KBS 1 2.9%로 가장 높고 MBC 1.2%, SBS 1.9%? 방송 3사 합쳐갖고 그러면 잠깐 그럼 가만있어 봐. 야 그래도 5% 3.1에다가 2.9 딱 5%는 됐네. 5%는 됐네. 5%는 어휴 방송 상사 다 합치니까 5%는 됐구만. 참 대단해요. 예. 결국 박근혜 지지율이 5%란 얘기야. 7% 응답률에 지지율 50%라고 맨날 주장했잖아. 박근혜 지지율이 5%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좌우지가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 미래부 장관, 그러면서 지 마누라 온다고 가버렸어. 박근혜가 막 깽판을 쳐가지고 국회에서 막 국회가 발가락 뒤집어지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장관 시켜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가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란 놈은 천안함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준전시 체제였어. 그래갖고 별 달고 별을 달고 은퇴한 퇴역 군인들은 모두 저기를 했어야 됐대. 예비군으로 대기를 했어야 됐던 상황이야. 그때 일본으로 온천 여행 갔던 인간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 외국 무기산업체 브로커로 일한 것도 걸렸지. 그러면서 그 브로커로 무슨 주식 가지고 있다가 그것까지 걸렸지. 그래가지고 결국 낙마한 거 아니야? 김관진을 막 욕하면서 데리고 오네가 그래가지고 다시 김관진을 장관으로 지금 앉혀놓은 거 아니야. 전조열정맨님 감사합니다. 누구니? 우리나라의 최고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동읍 막 해야 된다고 박근혜가 그거를 공천한 거 아니야. 박근혜가 그걸 지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횡령, 그 법원 공금 횡령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무슨 헌법재판관 후보가 그래 공금을 횡령하고 지랄이세요. 그런 애들을 막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그러고 하여튼 장관 생쇼를 다 거친 다음에 자기 손으로 깨알 리더십 그러면서 뭐 차관 후보 일일이 점검해서 차관까지 꼼꼼히 챙겼다 그러더니만 법무부 차관이 막 별장 성접대 떡하니 나오고 막 무슨 중소기업 청장은 주식 백지 신탁해라 싫은데요? 가버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변호인 하던 애가 와가지고 뭐 그래도 공정거래위원장 하겠다 그랬다가 너 외국에 차명계좌 있더라 그러니까 싹 가버리고 마지막에 모든 언론인과 기자 이 비서진이 윤창종만은 안 된다. 윤창종은 절대로 안 된다. 기어이 거기다 앉혀놓더니 맨날 사람들한테 봉투만 찍고 있다가 나중에 빤스 먹고 덤벼가지고 개망신 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윤진숙이라는 활용점정 안 된다. 윤진숙은 진짜 줄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서도 막 난리가 났는데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다 이러면서 가다가 결국 며칠 전에 그냥 모래였다 이러면서 내보낸 거 아니야. 그 인사참사 박근혜 지난 1년 인사참사
그거잖아. 인사참사. 그 다음엔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뻥이었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으로 발칵 뒤집어졌지.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그걸로 작년이 간 거야. 그러고서 그래도 대통령이 영어를 잘한다, 외국어를 잘한다. 그러다가 이제 다보스 포럼 회장 질문한 거 못 알아듣고 개망신 떨어갖고 이제 영어 잘한다는 얘기도 못하지. 한복의 우수성을 온 세계에 전파하다가 철퍼덕 주저앉는 바람에 한복 입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됐지. 아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국민들이 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쟤 좀 이상한 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능력 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서 어저께 그 생쇼를 해가지고 세상에, 아니 그 7시간 동안에 각 방송사가 그 준비했던, 아니 4시간이야? 7시간이야? 몇 시간 했어? 그 생중계 한다고 다른 프로들 그거 다 취소한 거 아니야. 콜라먹어님 감사합니다. 남의 그 방송사를 망하게 하려고 작심한 것도 아니고 7시간 생중계 다 했어? 아유 잘한다 그래. 박근혜 똥꼬만 빠니까 그런 일을 겪는 거야. 옛날에 그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는 그거 엄청 많이 보지 않았나?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었나? 그래. 뭐 노무현처럼 되고 싶었나 보지. 안 된 걸 어떡하겠어요. 네. 자, 하여튼 그러면 이 박근혜 어제 어제 그 전파 낭비쇼, 예, 전파 낭비쇼에 대한 뉴스들, 자, 함께 읽는 뉴스 한번 볼게요.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검찰과 국정원 책임 전가 언론 플레이 점입 가경, 요거는 이제 그거죠. 국정원 문제, 국정원 증거 조작,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 박근혜 정권 홍보처 역할을 자처한 KBS, MBC, SBS. 정치권, 규제개혁, 생중계 비판, 청와대 일방적 메시지 전달, 사전 선거운동 의혹도.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토론회에 대해 각본에 따른 청와대 기획작품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2시간이 넘는 토론회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일제히 생중계하는 것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해 정권 홍보에 방송사까지 동원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임박할 땐 계획했던 행사도 취소했다. 청와대 기획에 직간접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선거를 노린 박근혜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변인은 KBS, MBC, OBS TV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 유튜브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행사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아니 이게 무슨 토론회야? 이게 무슨 토론회겠어요? 자, 뭐니? 자, 떠들지 말고 봐. 방송에 집중. 예.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가 시원스럽게 답하지 못하는 심정을 안다. 이제라도 독자 판단, 현장 목소리 등에 옹색한 변명하지 말고 압력받았다고 이실직고하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방송사들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거나 혹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 홍보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형적인 친박 방송을 하고 있다. 사실상 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애초에 며칠 전에 잡혀있던 토론의 날짜까지 미뤄지고 규모를 키우면서 세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격한 규제 관련 발언의 결과물로 본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 철폐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방송사가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국민들도 자기 입장을 가지고 정보를 균형 있게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규제는 암적 존재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는 토론회라서 이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일체 발언이라는 것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규제 철폐에 불복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경고로 비춰질 수 있고 폭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결국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생중계로.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규제 전체가 절대 악인 것처럼 몰고 가는 분위기고 그런 다음 오게 될 후속 조치가 예견된다. 재벌개혁 규제를 풀어주고 공기업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방송사 생중계 편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국민과 날 것 그대로 소통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방송사들을 총동원할 만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정부 외에 다른 입장을 가진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방송사들이 마치 정권 홍보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소통하려면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기획하는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일방적인 판단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이윤을 늘리는 부분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규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 것은 우려스럽다.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의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아까 시청률 나온 건 어디 나왔어? 예. 그 박근혜 그 시청률 나온 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 좀 한번, 그 시청률, 방송 3사 합쳐갖고 시청률이 몇 프로다. 그거 좀 갖고 와봐봐. 아주 궁금한데. 즐거운 씨님, 감사하고요. 미디어스. 잠깐만요. 방송 3사 생중계한 청와대 회의 시청률은 KBS 2.9로 가장 높아 MBC 1.2, SBS 1.9. MBC가 제일 꼴찌란 얘기네요. 그죠? 레알 보수 개덤님 감사합니다.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는 KBS1, MBC, SBS 등 방송 3사와 포털 사이트에서까지 동시 생중계됐다. 시청률은 1% 초반에서 2% 후반을 기록했다. 방송사가 회의 전날과 당일 긴급하게 생중계를 결정한 수고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그 시청률 조사 합계 기관인 TNMS에 따르면 청와대 민간합동 규제회의는 KBS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가구 기준 2.9%였다. SBS는 1.9, MBC는 1.2였다. 전국 가구 시청률은 KBS1 3.3, MBC 1.4, SBS 2.0이었고 서울 가구 시청률이 KBS 3.2, MBC 1.1, SBS 1.4였다. 청와대 민간협동 규제회의는 20일 오후 1시 48분부터 KBS1에서 가장 먼저 방송했다. 오후 4시 58분까지 3시간 10분 동안 KTV 화면을 수중계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를 진행했다. MBC는 10분 늦은 오후 1시 58분부터 중계를 시작해 오후 4시 50분에 끝내 KBS보다 8분 빨리 마쳤다. SBS는 바로 뒤 프로그램 어서 들어오세요. 노란 자전거님, 광야의 꿈님 감사합니다.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웠나봐요. 네.
부끄러운데 거야. 푸른곰뱅이님, 근홍근홍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방폭을 했겠습니까? 울트라변태님, 우리 사는 모습님 감사합니다. 네. 네.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예. 살기 힘든 사모님 감사합니다. 프로망스님, 사리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방폭이었습니다. 네, 수님 감사하고요. 부끄러웠던 게야. 부끄러운 나머지 방폭을 시켰던 게야. 네, 그 즐겨찾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방폭이 되면 즐겨찾기가 삭제됩니다. 예, 삶은 돼지고기님, 8분 응선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나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박근혜 어저께 7시간 생쇼에 대한 시청률이 제일 많이 나온 게 2.9%였다. 1.2%에서 2.9% 나왔다고 우리가 그 기사를 읽고 있었더니 부끄러웠나봐요. 부끄러웠던 벌레 한 마리가 결국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이렇게 방폭을 시켰네요. 그 입장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지 수백 명이 개노력을 해가지고서는 만든 쇼였는데 그래 아무도 안 봐줄 때 그때 부끄럽지. 영마미님, 연희진이맘님,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그걸 또 그냥 지나쳐 주지 그걸 또 시청률까지 씹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속상했겠지. 다인94님 감사합니다. 망부님께서 그냥 방송 종료를 누르시고 방폭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미쳤냐? 뭐하러 손님들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방폭을 시키고 방폭인 것처럼 얘기를 해. 파스텔 77님, 아재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요, 옛날에는 이 녹화가 안 됐어. 녹화가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녹화가 잘 돼요. 요즘에는 녹화가 잘 되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방폭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 그 모니터링 요원들이 방폭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보통 원래 폴리스가 떠가지고 방폭을 시키는 건데 폴리스가 아닌 모니터링 요원들이 방폭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폭 화면이 내 이런 말 나올까봐 방폭 화면이 이렇게 떠요. 내가 방송을 지금 한참 읽고 있는데 내가 한참 읽고 있는 표정이야. 이게 이제 내가 방송하면서 내가 이제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 화면인데 근데 방송이 종료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요. 방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메시지가 딱 뜨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방송 종료를 누가 눌렀다는 거거든요. 예. 방송 종료를 누가 눌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그 방송 뉴스 기사 읽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눌렀겠어? 이걸 외부에서 이걸 누가 방송을 종료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지금 이게 어저께 어떤 장면이었냐면 저기잖아요. 팟빵에서 그 국정원 댓글 요원에 대한 우리 노래 듣고 있을 때 해킹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누군가 내 비밀번호랑 이런 걸 알고 외부에서 만약에 방송을 열었다면 이런 표현이 안 떠.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누가 외부에서 이제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 내 방송 화면을 외부에서 보면서 외부에서 내 방송을 보면서 지네들이 방송 종료를 눌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걸 외부에서 원격 지원을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야. 내가 외부에서 원격 지원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방송 지금 똑같아요. 방송을 종료하시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뜨면서 방폭이 돼. 그리고 내 것도 왜 녹화가 그동안 쭉 안 되다가 이 메시지가 뜨기 시작한 다음부터 녹화가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요 며칠 전부터 방송이 이렇게 방폭될 때 보통은 그냥 요 서버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트래픽을 걸어서 트래픽을 막 높여가지고 방송을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송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서 방송이 종료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뜨고 플레이어에서 그 다음에 방송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메시지가 떠. 여기는 알약이야. 여기는 지금 알약으로 깔려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없고, 예.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없고, 그 무슨 악성 그런 것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 악성 머시기 있잖아.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없어. 없는데 이렇게 방폭이 되는 거야. 좌우지간 중요한 거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뉴스가 너무 부끄러웠던 국정원 직원들의 난동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국정원에서 심어놓은 모니터링 요원의 난동이었거나 이게 원인이 뭔지 이렇게 이제 자료화면을 찍어서 아프리카로 보내. 이게 왜 그런지 원인 찾아달라고.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원인을 찾아갖고 이제 알려준단 말이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까 그 방폭된 시간 있죠? 방폭된 시간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방폭이 되면 바로 방명록에다가 몇 시에 방폭됐다고 써주세요. 그래야 그러면 그 방폭된 시간대 누가 모니터링을 했나. 그리고 그때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던 기록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폭되면 정확히 몇 분 몇 초까지 해갖고 그거를 방명록에다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그 시간대에 방폭이 됐다. 원인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국정원 특검부님 아름다운 그늘님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뉴스 좀 올려주세요. 시청률 그거 못 봤죠? 아까 뉴스 다 못 들었죠? 아까 그 뉴스 못 봤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안타깝게도 저기 좀 주세요. 아까 그 미디어스 그 뉴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그 뉴스 거의 끝나가고 있었는데 그 뉴스 다 끝나가고 있었는데 방폭해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소, 그 뉴스 링크 좀 다시 올려주세요. 미디어스에서 나왔던 주소인데, 아니, 우리가 부끄러울 건 없잖아. 지들이 부끄러운 거지. 자자자, 추천 부탁드릴게요. 얼마나 부끄러우면 방폭을 했겠어. 루브르 13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명박도 그랬잖아. 그죠? 이명박 뭐 발표하고 막 생중계하고 막 쇼했는데 그때마다 시청률이 막 1%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했었던 거 아니야. 박근혜 좀 나은가 했더니 뭐 비슷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방송 3사 생중계, 방송 3사가 생중계한 청와대 회의 시청률은 KBS 2.9%로 가장 높아. MBC 1.2, SBS 1.9. 2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민간합동 규제개혁회의는 KBS1, MBC, SBS 등 방송 3사와 포털 사이트에서까지 동시 생중계됐다. 시청률은 1% 초반에서 2% 후반을 기록했다. 방송사가 회의 전날
전날과 당일 긴급하게 생중계를 결정한 수고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아프리카 시청률보다 못 나온 것 같아요. 시청률 조사 집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 민간합동 규제개혁회의는 제일 높은 게 3.2부터 1.1까지 이런 수준이었다. 청와대 민간합동 규제개혁회의는 20일 오후 1시 48분부터 KBS에서 가장 먼저 방송했고 4시 58분까지 3시간 10분 동안 2.9%. 좋은 하루님, 대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시간 10분 동안 KTV의 화면을 수중계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를 진행했고 MBC는 10분 늦은 오후 1시 58분부터 생중계를 시작해 4시 50분에 끝내 KBS보다 8분 빨리 마쳤다. 그러니까 3시간 2분 동안 1.2%. 1.2%. 그래요. 자, 그다음에 SBS는 바로 뒤 프로그램인 이슈 인사이드의 편성 때문에 오후 1시 55분부터 오후 3시 4분까지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1시간. 이게 SBS는 빠른 거지. 아무래도 여기는 좀 이제 민영 방송사다 보니까 판단을 빨리 한 거야. 이거 돈 안 된다. 이거 1%대 이 시청률 가지고 장사 안 된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과 1시간 10분 딱 하고 끊어버렸네. 청와대 회의 생중계. 아까는 요걸 못 봤는데, 아까 요 부분 이슈 인사이드 이거 읽다가 끝나가지고 못 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 SBS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빨리 끝낸 거였어. 근데 이제 KBS하고 MBC는 울며 겨자먹기로 그걸 3시간 이상 한 거지. 청와대 회의 생중계에 적극적으로 나선 방송사들은 스스로 관영 방송임을 보여줬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생중계 편성이 가장 먼저 결정된 KBS에서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등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회사는 수신료의 가치를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 전하고 있다는 자성이 나왔다. 또 민주당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어 모든 언론 매체를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홍보 매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 이제 시청률이 1%대니까 시청률이 1.9% 나오는데 이걸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그거 손해 누가 보상할 거야? 아프리카 먹방보다 못한 거죠. 네. 정말 이 부끄러운,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면을, 우리들이 읽고 있자, 이걸 방폭을 시켜가지고, 맞아, 심스님 감사합니다. 요걸 방폭을 시켜서, 넘어가려고 했으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 다시 읽은 거잖아. 다시 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박근혜 지지율이 3개 다 합치면 5% 나오는데 시청률이 그게 아마 실질적인 박근혜의 지지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 보통 이제 이 박근혜 지지율 50%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응답률 7%이래. 그럼 응답률 7%에서 50%면 결국 실질 지지율은 3.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야? 언론인 운동가 해킹 프로그램? 한국 정부도 사용한 정황이 있다.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해킹했다 이런 이야기? 갈매기 칠링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거 더 중요한 뉴스가 있긴 있는데, 망치부인 해킹이야 맨날 하는 건데, 망치부인 해킹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잖아. 맨날 하는 건데, 그거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가 본질로 돌아가서,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빨갱이래. 아니, 박근혜 생중계 발표회가, 박근혜 발표회 생중계 시청률 낮은 게, 그게 무슨 내 탓이야? 왜 나한테 빨갱이라고 지랄이야? 아니, 박근혜가 생중계 발표를 했어. 사람들이 안 봤어. 그게 내 탓이야? 지네가 재미없는 걸 계속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안 본 건데 우리가 그냥 시청률 요만큼 나왔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내가 왜 빨갱이야? 웃긴 새끼들이야 진짜. 네가 부끄러우면 내가 빨갱이냐? 그 어느 별에서 온 논리야? 저 외계인 새끼. 부끄럽지? 속상하고.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이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내가 봐도 그래. 아우.
아우, 꼬숩다. 이런 노래는 없나? 아, 고소. 고소하다. 뭐 이런, 고소한? 뭐, 아우, 꼬숩다. 요런 노래가 있으면 좋은데. 별에서 온 벌레? 아우, 꼬숩다. 네. 이 전파 낭비죠, 전파 낭비!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박근혜의 어저께 생중계, 아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 나는 라디오를 계속 듣잖아요. 라디오에서, KBS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17일부터 어저께까지, 4일 동안을 광고를 했어. 박근혜 끝장 토론 생중계 한다고. 4일 동안 그 라디오에서 계속 광고를 해줬다니까? 박근혜 생중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7일 하려다가 미룬 게 홍보가 많이 안 됐다 그래서 밀었나봐. 시청률로 올려보려고. 근데 이제 17일부터 해갖고 20일까지요. 계속해서 그 박근혜 토론회가 있다고 매일, 그러니까 라디오의 시간별로 오늘, 그러니까 라디오는 시간대별로 뉴스를 한단 말이야. 시간대별로 뉴스를 하는데 계속 박근혜 토론회 생중계 한다고 광고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냥 4일 동안 전력 홍보해가지고 그냥 5%! 다 합쳐서 5%! 1.2%! 야, 살만 안 하겠다, 야. 부끄럽지, 속상하고. 어떡하겠어, 그 박근혜 인기인데. 예. 이게 왜 그랬냐 하면, 평화와 통일님 감사합니다. 원래 이 토론이라는 건, 원래 토론, 100분 토론,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와요? 군밤님 감사합니다. 100분 토론이 한밤중에 하잖아. 한밤중에 하는 100분 토론은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 그래도 100분 토론을 이겼으면 박근혜가 이긴 거지. 경찰 추산 5%. 소프트레드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100분 토론이요. 시청률이 20% 가까이 갔었어. 2008년에 100분 토론이 시청률이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시사 프로에서는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었어. 손석희가 사회 보고 진중권 나오고 막 이럴 때 손석희가 사회 보고 진중권이랑 뭐 저쪽 편 누구 나오면 그러면은 보통 10몇 프로가 시청률이 나왔었어. 100분 토론이. 그래가지고 20% 넘은 건 내가 모르고 하여튼 뭐 19%, 18%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드라마도 그 정도 시청률이 안 나와. 요즘은 드라마들도 웬만한 드라마는 그 정도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100분 토론이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어요. 그때가 이제 광우병 토론하고 그럴 때 2007년까지 20%까지 갔었구나. 근데 이제 2008년에 손석희의 100분 토론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밤 12시 이후로 빼버렸잖아. 100분 토론은 밤 12시 이후로 빼버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률 떨어뜨리기로 했지. 예. 요즘 1.5에서 2점대를 유지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한밤에 자정쯤에 하는 100분 토론이 1.5에서 2%대인데 4일 동안 온 국민에게 홍보해가지고 대낮에 했는데 1.2에서 2.9 나온 거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겠어. 그쵸? 예. 홍보해서 안 본 듯. 홍보해서 본 게 그래. 홍보해서 본 게 그래. 자, 하여튼 방송 3사가 생중계를 했는데도 그 국민들이 본체만 채 보지도 않는 그걸 하느라고 그것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그 전파를 낭비했냔 말이야. 이 사회적 비용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것도 짜여진 대로 말이야. 써준 대로 읽고 그 7시간 동안 집에도 안 보내주고 밥도 안 먹여주고 말이야. 그 밥 먹고 하자 그러니까 그냥 하죠 이래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한 거. 자, 이게 이명박 때 말이에요. 이명박 때 뭐 전봇대를 뽑겠다. 그게 그거 아니야.
그 규제개혁의 또 하나의 쇼가 이제 이 전봇대 뽑기였는데, 자, MB정부 1년 차 때 전봇대 뽑기. 그러면서 이 전봇대가 규제를 상징했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후에 규제를 다시 늘렸다. 김대중 IMF로 규제 풀었다가 카드 대란 벤처 거품 양산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규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역대 정부들도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성과는 모두 달랐다. 특히 규제 개혁에 나선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임기 말의 모습이 크게 나뉘는 모습이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규제 개혁의 가장 적극적인 쪽은 김대중 정부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에 집권한 경제환경 탓이 컸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됐으며, 규제개혁 실적이 장관 인사평가에 최우선 반영될 정도였다. 그 결과 집권 첫해 1만 건이 넘던 전체 규제 숫자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7,724건으로 줄었다.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던 셈이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에 올인한 규제 완화는 300만 명을 웃도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신용카드 사태와 벤처 거품으로 돌아왔다. 진보 진영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규제 완화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집권 초반인 2003년 신용카드 사태로 서민금융 경색 현상이 나타나 금융규제가 주로 완화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 냉각이라는 악재와 겹쳐 2011년 저축은행 사태라는 결과를 빚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7,855개였던 규제를 이듬해 7,707개로 줄였다. 이후 조금씩 늘어난 규제는 2006년 8,000건을 넘어서게 된다. 규제 완화에 올인했던 김대중 정부와 달리 관리 중심으로 접근한 탓에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 등록된 규제 건수 5,186건과 5,186건은 이거 뭐지? 건수가 같다는 얘기인데, 규제 분류 방식을 바꾸면서 나타난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예외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걸로 보인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집권 2년차인 2009년 12,905개였던 규제는 2012년 14,889건으로 크게 늘었다. 2008년 촛불 집회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체적인 규제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자 총액 제한제도 폐지, 법인세 인하 등 굵직한 선물을 기업에 안겼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내용면에서 역대 정부와 분명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신설 규제냐 기존 규제냐 구분 없이 핵심 규제 위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태나 관행도 개혁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래요.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내가 그랬잖아.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1년이 신자유주의 정권이야. 신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였고, 그러면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하면 좀 다를 거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밀어줬던 거야.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여전히 재벌들의 치하, 재벌들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야. 그로 인해서 서민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민주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민주 세력은 집권하는 것만 고민했지, 집권한 뒤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돼 있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 이거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고민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 규제 완화라는 건 결국은 항상 근데 얘네들은요 이 조중동이 하는 짓거리가 그래. 조문동이지. 조선문화 동아일보가 하는 짓이 뭐냐 하면 항상 서민을 팔아. 항상 서민을 팔아가지고 엘프 비비양님 감사합니다. 항상 서민을 팔아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축은행 규제도 풀어야, 대출 규제도 풀어야 되고, 서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현금 서비스 제한도 풀어야 되고, 이렇게 서민을 팔아. 근데 서민을 팔고 실제로 이득은 누가 챙기는 거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조문동 KBS MBC 나와가지고 계속 개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감언설로 꼬셔요. 그래갖고 규제를 풀어낸 다음에 결론은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언제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김대중 노무현 10년,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때부터 합치면 21년 동안 결국 누구만 부자 된 거야? 재벌만 부자 된 거야. 20년 전에 우리 서민들의 재산 정도하고 지금의 재산 정도 똑같아요. 더 나아진 게 없어.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재벌의 재산은 수백 배로 불어났어. 수백 배로 불어난 거야. 결국 이건 뭐냐? 이 신자유주의라는 정책, 시장 만능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기억난다. 옛날에 이명박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 다 찍어줬잖아, 이명박을.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찍어준 거야, 영세 상인들이. 그 시장이 동네 시장인 줄 안 거지. 근데 이명박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랬던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결국 자본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대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을 누구로? 박근혜가 언론 조작을 위해서 저기 했어? 고용을 했어? 그래 나 찔려. 됐니? 꺼져. 그래서 이명박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시장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찍어준 거예요. 내가 그때 2007년에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내가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왜? 이명박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줄 알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찍어줬다는 거야. 그만큼 국민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복지의 개념, 경제민주화의 개념, 왜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협박에 국민들이 20년 동안을 덜덜 떨면서 오로지 재벌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왔잖아.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몰라서 그랬다. 왜? 국민들이 모르게끔 하거든. 국민들이 못 알아듣고 모르게끔 그들이 유도하는 거야. 계속 이 채널A TV조선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KBS MBC까지 합세해서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 방송을 열고 방송을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변화된 게 느껴져. 옛날에 2007년에 내가 질문을 했었어. 우리나라가 가장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누구겠니? 그리고 물어봤어. 그때 2007년에는요. 채팅창 90%가 미국이라고 썼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 대상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채팅창에 90%가 미국이라 그랬어. 미국 없으면 미국이 우리 무역 의존도 1위다라고 쓴 사람들이 90%였어. 근데 사실은 그때도 무역 의존도 1위는 중국이었거든요. 10%밖에 몰랐어 그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 알게 된 거야. 그것도 나는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가 무죄 받고 나왔어요. 근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했다고 계속 쓰시면 내가 님 고소할 수 있어요. 자, 법원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의존도 1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다수였으나 망치부인 방송을 몇 년 하고 나니까 그게 한 2년, 3년 지날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변화된 게 뭐였냐면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도 다들 몰랐는데 변화됐고, 또 하나는 1인당 GNP, GDP의 개념. 1인당 GDP가 높아지면 막 내가 부자 된 것처럼 막 생각했던 국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1인당 GDP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1년부터인가 12년부터인가 내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0년부터였나? 그랬더니만 지금은 그게 상식이 되어 있어. 사람들이 NLL 북한에 바친 사람 없어요. 님 허위사실 유포해서요. 고소당하실 거니까 법정에서 노무현 재단을 만나시기 바래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1인당 GDP의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갖고 1인당 GDP가 올라가면 나도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었어. 그게 2007년까지는요, 국민들 의식 수준이 그랬어요. 근데 내가 2008년부터 했던 것 같다. 2008년부터 1인당 GDP가 뭐냐,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며칠 전에 쌍교 오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2009년, 8년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 그거 너무 도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무슨 얘기냐. 옛날에 김영삼 때 1인당 GDP $10,000 됐다고 막 샴페인 터트리고 OECD 가입하고 쌩 난리를 폈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1인당 GDP가 올라가면 나의 소득도 올라간다라는,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된다라는 착각을 했었어. 근데 1인당 GDP의 개념이 뭐냐 하면, 그러면서 결국 지금 25,000불인데 우리나라가 25,000불이 1인당 GDP면 여러분 4인 가족의 수입이 1억이 넘어야 된다. 1년 수입이 1억 넘어야 된다. 그래야 평균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 비밀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던 거야. 근데 이제 알려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지금은 상식으로 쭉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다고 뭐가 변하냐? 이런다고 뭐가 변하냐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진실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죠? 예. 선동? 누가 선동이야? 내가? 선동했다는 거야? 자, 예. 망치 부인이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야.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하고 공감한 거야. 그걸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어머, 벌써 2시 57분인데 추천은 1306개. 예. 4시 반에 4시까지 과연 몇 개의 추천이 될 수 있을지. 예, 리508 고진님, 아나프리 튜님, 감사합니다. 자, 4시까지 과연 2,000개의 추천 채울 수 있을까요? 예, 달려봅시다. 그래서 이 박근혜의 이중성, 박근혜가 외친 암덩어리, 그리고 박근혜가 외쳤던 깨부셔야 될 원수는 누구? 자기 자신이다. 2012년 박근혜는 온 국민 앞에서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고요. 합리적 규제를 얘기했어요. 규제의 합리성,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는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박근혜가 1년 만에 집권한 다음에 국민들한테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는 원수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는요, 지난 대선 때 자기 자신을 원수가 암덩어리니까 깨부셔야 돼요. 사퇴하면 딱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 안철수, 예. 광주에 찾아간 안철수,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 한번 볼까요? 예. 어저께 뉴스 쫙 떴던데, 광주에 찾아간 안철수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거 없네. 예. 어제 광주에 찾아가서 사과한 안철수 나오더니 지금은 안 보이네요. 예. 그 뉴스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예. 광주에 찾아간 그 안철수,
그 넓은 땅이 그건 의견이세요? 4.19와 5.18도 소모적 논쟁 피하고 빼자. 교학사 교과서 논쟁도 소모적 논쟁이라며 양비론. 기초연금 시행 논의에서도 소모적 논쟁 피하자고 새누리당 입장 수용. 중요한 문제에서 싸워서 얻어야 될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라고 피하거나 포기하는 이 안철수의 행보였죠. 예.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일, 어제 안철수가 광주를 갔어. 광주를 갔는데 광주에 이제 이 5.18 단체들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더만. 네. 그 뉴스 못 봤어요? 예, 그 뉴스 안 나와 있나? 광주에 간 안철수 기사 없어? 아니, 우리 방은 왜 이런 얘기.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왜 그게 안 올라와 있을까요? 예. 이 방송 무슨 방송이냐고요? 예. 이거 지금 2페이지인데 없어요. 2페이지면 요거 광주 찾은 안철수. 광주 찾은 안철수. 처음으로 항의 시위 직면. 실무진의 착오와 오해다. 동지들께 사과한다. 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은 20일 광주 역사를 찾아, 광주광역시를 찾아 정강 정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려 한 데 대한 성난 광주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부심했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안 위원장은 광주 시민단체들의 항의 시위를 목격해야 됐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광주를 여러 차례 찾았던 그가 시민들의 항의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는 이날 묘지 입구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나 시대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호남인들은 역사의식이 부족한 정치 세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라며 경고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이 묘지에 들어서자 새정치 운운하며 6.15 14회선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에 직면한 안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고, 이어 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5.18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실무선에 착오와 오해가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문했다. 아니, 사고는 지가 치고 사고는 지네가 치고 누구에게 이익이, 자기를 사고 친 거 비판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냐? 이건 지금 협박 아니야? 아니, 자기가 사고 쳐놓고 비판하면, 그런 자기를 비판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냐? 국민들은 아주 그냥 인질로 삼고 있어요. 그는 이어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담 창당대회에서는 뜻하지 않은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서 동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4.19, 5.18은 우리가 계승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의 크나큰 이정표라면서 치열하게 독재에 항거했던 민주화 역사 정신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항상 살아있다. 5.18 정신은 새정치로 승화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말로만. 그는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 중단을 주문하면서 저는 앞으로 더 굳건한 의지로 민주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더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정치를 위해 앞으로 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천여 명이 참석한 행사 도중에 안 위원장이 뒷자리에 앉은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등 3명이 우리는 14, 6.15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우리는 5.18 광주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역사를 계승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날 행사장 밖에서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10여 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의식을 분명히 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을 담은 유인물을 통해 4.19, 5.18의 용어를 삭제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며 정강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한 인물 중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게 지금 안철수 측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합당 추진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친이계 아니야. 그죠? 옛 친이계가 지금 안철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안철수 간판 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안철수 측으로 들어와서 전면에 나선 애들이 새누리 친이계야. 새누리 친이계. 그런 애들이 앞서서 정강정책 논의를 하니까 계속 저런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 안철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문제라는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안철수 측에서 사고치고 안철수 측에서 사고치고 다음날 아니라고 발뺌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 지금까지 안철수 측에서 보여준 모습은 맨날 안철수, 금태섭, 송호창 돌아가면서 사고치고 다음날 셋 중에 하나가 나와서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지금 그게 몇 번째야. 누가 그것 좀 정리해봐.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말 바꾼 게 얼마나 많은지. 사건별로 누가 정리 좀 해서 올려줘 봐봐. 이게 지금 안철수 측에서요. 이게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실무선이 잘못됐다는 둥, 소통이 잘못된 거라는 둥, 전달이 잘못됐다는 둥, 뻘소리 하면서 말이에요. 내 고향 범일동님 감사하고요. 꽃순이 그만해라. 내 고향 범일동님 또 감사하고요. 그만하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서 또 이 안철수가 또 큰 사고를 쳤어. 안철수가 또 큰 사고를 쳤는데 무슨 사고를 쳤냐 하면 그 뉴스 좀 갖고 와봐요. 뉴스를 지금 내가 글자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는데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 금지? 어제 나온 뉴스죠?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한테 지역구 출마를 금지시킨다. 그런 거를 지금 정강으로 넣을 건지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민주당에서 쓸만한 게 비례대표들 아니야. 비례대표들이 지금 제일 열심히 싸웠어. 진선미, 진성준, 김현미, 응? 또 김광진, 이런 은수미,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비례대표들 아니야? 비례대표들이 지금 새누리와 박근혜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해왔던 의원들이에요. 목소리 열혈 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출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친 거 아니야? 민주당 비례대표 덕에 그나마 민주당 명성이 유지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비례대표는 출마를 안 시킨다는 주장이 나와. 이거는요. 내가 볼 때 나는 일단 뉴스를 좀 보고 안철수 측 비례대표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 검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 측이, 그러니까 안철수 측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비례대표의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는 등 새정치국민연합 창당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양측 간 당원당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협상에 앞서 마련한 초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로 직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무슨 새정치야? 이게 무슨 새정치야? 이거는요. 계속 읽어볼게. 새정치연합이 민주당과 협상에 앞서 마련한 초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로 직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복수의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 중 지역구 찾기에 매몰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지랄들 한다. 아, 잠깐만요. 예. 다만 신당 잠깐만. 뭐라고? 복수의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 중에 지역구 찾기에 매몰돼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비례대표직이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특혜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정치의 지읒자도 모른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안철수 측 사람들이 이건 안철수가 정치의 지읒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차원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배제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지역 사람들을 쌩까겠다는 거죠. 다만 신당 창당 시에는 일단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인사 간 공동 지역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뒤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단독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절충안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안을 놓고 내부에서도 완전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정치연합 차원의 당원당규 단일한 초안은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 추진단 산하 당원당규 분과위원회 이상민 이기한 공동위원장도 이날 회동에 쟁점 조율에 나섰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민주당 측은 새정치연합의 이런 구상과 관련 차기 국회의원 공천 등의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하게끔, 그래서 안철수 측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만들겠다고 저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야. 한 민주당 인사는 비례대표의 차기 지역구 출마 금지 방안과 관련 결국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들의 지역구 진입 자체를 봉쇄해 새정치연합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배제 문제에 대해 측근 심기와 경쟁 계파 간의 갈등 등 부작용만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신당 공동 추진위원장인 안철수 김한길 투톱이 중심이 될 새 지도부의 임기는 1년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측이 비공식적으로 새정치연합 측에 1년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정치연합도 자체 복수안이 6개월 안과 1년 안 후자 쪽을 무게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당원당규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대표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단일체제를 초안에 담아 전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회의에 올렸으나 일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볼 때는 그래놓고요. 또 세 번째 사고 쳤잖아. 안철수가 또 사고를 쳤어. 뭐냐 하면 김한길이랑 둘이 또 야밤 회동을 해갖고 오늘 발표했잖아. 지역구, 기초공천 기어이 안 한다. 지금 지방선거가요. 현장에 나가보면 난리도 아니야. 지금 완전히 지방선거 야권은요 아수라장이에요. 전쟁터야. 쌩 난리가 나고 있어 지금. 그런데 김한길이랑 안철수랑 어젯밤에 회동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기초공천 안 한다 그랬어. 미친 거야. 내가 볼 때는 둘이.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안철수한테 김한길이 지금 전권을 준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상황은요. 3살짜리 어린애한테 권총 쥐어준 거랑 똑같아요. 안철수한테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당 정치에 대한 모든 그 성과, 민주주의 이 투쟁의 성과물들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3살짜리 애 손에다가 권총 쥐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아? 정말 진짜 이 안철수가 이제까지 새정치 뭘 보여줬어? 새정치에 대해서 지금 뭘 얘기했냐고. 새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어서 와. 갈 일 없었어? 술 백제 같아. 아니야. 저기 춥지 않았어? 오늘 더웠어.
아침에 추웠거든? 안 추웠거든. 오늘은 손이 많이 안 차. 너 손 차가웠으면 내가 너 오늘 내일 내가 학교 따라가려고 그랬어. 내일 따라와. 내일 토요일이거든. 월요일 날 따라가려고 그랬어 내가. 예. 죄송합니다. 예. 딸이 돌아와서.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지금 이 안철수의 정치 실험은 안철수의 정치 실험에다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김한길은 3살짜리 어린애 손에다가 권총을 쥐어준 꼴이다. 결국은 그 있지도 않은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노력해왔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구태정치가 되고 결국은 민주당의 힘으로 당선된 두 사람이 민주당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김한길 퇴출이 새정치다. 응? 안철수 김한길 퇴출이 새정치다. 동의하시는 분. 망치 부인이 주장한 것처럼 안철수 김한길 퇴출시키는 게 그게 새정치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지금 새누리당 따라지들, 새누리당 성향 사람들, 옛날 한나라당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이 추진단에다가 정강정책 혼란시키고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역사의식이 배제된 그 몰골을 보여줬지. 거기에다가 비례대표 의원들 출마금지? 이런 지랄. 거기에다가 기어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새누리당은 공천 하는데 민주당이 공천 안 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어이 공천 안 한대. 이거는 김한길 안철수 퇴출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새정치예요. 이거 시간 더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 3월이 가기 전에 김한길 안철수 얘네 퇴출시켜야 돼. 정치계에서 아예 몰아내야 돼. 얘네들을 없애는 게 내가 볼 땐 새정치야. 이거는 정말 이 민주당 기초 후보들이 들고 나서서 얘네 둘 진짜 싸잡아 내다 버려야 돼. 김한길 안철수 퇴출운동을 전개합니다. 문재인이 묵은 정치의 찌꺼기니까 정계 은퇴를 해야 돼? 지랄. 내가 볼 때 묵은 정치의 찌꺼기와 암덩어리는 안철수 김한길이야. 걔네 둘이 퇴출되는 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이야. 강씨 W1958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감하는 거야. 그래도 맑긴 알아듣나봐. 속타면 명물님 감사합니다. 속타면 명물님 감사하고요. 레몬티님 감사하고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내쫓을 거야. 민주당이 왜 썩어 빠졌어? 김한길이가 썩어 빠진 거지. 캣맘님 감사합니다. 아니 귀가 없어? 박근혜도 비판하고 김한길 안철수도 비판하고 어느 방송에 속하나요? 중립적인 방송을 하시나요? 스스로 그 판단이 안 서? 내가 이제 박근혜 비판하고 그 다음에 김한길 안철수도 비판하고
모든 정치인을 당을 떠나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언제나 해피언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주장합니다. 예,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야권이 풀어야 될 가장 긴급한 숙제는 김한길, 안철수, 송호창, 조경태 퇴출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게 하면 안 된다.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면서 싸워야 될 때 계속 양비론으로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네 사람들 자기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금의 민주주의를 뭘로 잡고 있는 거야?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요 더 이상 기회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삼진아웃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삼진아웃.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공천하는데 민주당은 무공천. 이거 100% 지는 싸움이야. 맞죠? 첫 번째 사고 쳤지. 당 강령 규약에서 민주적 전통과 질서를 전부 다 부정하는 천박한 역사의식 보여줬지. 거기에다가 열심히 싸워왔던 비례대표들을 지역구 출마를 금지시킨다는 둥 결국 자기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투지를 무너뜨리는 이런 짓거리는요 난 삼진아웃이라고 봐. 안철수에게 이런 힘을 준 게 김한길이고, 그러니 김한길, 안철수는 나는 퇴출 대상이라고 봐요. 예, 원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101개부터 벙어리라 그랬죠? 예, 잠시만요. 벙어리 드리고 나갑니다. 네. 자, 여러분, 망치분 말이 맞다. 안철수 삼진아웃이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새정치한답시고 지금 안철수가 보여준 모습 뭐가 있어? 뭐가 새정치야? 무자격 자기네 파 그 공천 주려고 지금 그나마 당선 가능했던 후보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짓거리, 이걸 두고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안철수는 삼진아웃이야. 그런 안철수를 끌어들인 게 김한길이고, 김한길, 안철수 퇴출이 새정치다. 자, 맞습니까? 예. 은수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 그 신당에 따라가야 되나 고민된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나는요,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봐. 민주주의는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무엇이 옳은지 옳은 길을 위해 싸우는 게 민주주의야. 지금 김한길, 안철수가 패망을 위한 길을 가고 있잖아. 기존의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 공범이 되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쵸? 예. 김한길, 안철수의 민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될 거냐, 아니면 그들의 그 만행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전통을 지킬 거냐, 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더욱더 압박을 해야 되고요. 지금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철수, 김한길 퇴출이다. 안철수, 김한길 퇴출,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돼. 박근혜만큼 위험한 존재가 이 김한길, 안철수야. 이 김한길,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가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야.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개차반 짓거리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누구 때문이야? 김한길, 안철수 때문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김한길, 안철수 퇴출이고요.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 금지법, 안철수 퇴출법부터 만들라 그래. 안철수 출마 금지법이나 만들라 그래. 어디서 이게 장난질이야 진짜. 목이 너무, 기분을 좀 분위기를 좀 다운시켜야 되겠죠? 무슨 김대중이 안철수를 키워줘. 안철수는 이명박이 키운 거야, 이명박이.
강사님 감사합니다. 구름고개님 감사합니다. 봉수가 말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나도 김구리 양님, 속탑의 맹물님 감사합니다. 가는 집에 안 간다고 테킬라 시키다 내 말이 개소리로 들리는 건 네가 개라서 그래. 시키다 뜨면 떠미님 감사합니다. 못 간다 못 간단 말이다 이수를 짜고 자, 집에 과연 간단 추천, 말이고. 예, 지금 1516분 추천하셨네요. 4시까지 추천이 2000개가 돼야 되는데 간단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설탕발리님 감사하고요. 야 봉수가 택시는 말라 잡으려고 오빠 술 다 깨면 집에다 태워줄게 저기서 술만 깨고 가자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아주 마저히 술만 깨고 갈게요 카톡했다 이거. 트위터에다 써야지. 못 간다 못 간다 말이다 이수로 짜고 집에 간다 말이고 못 간다 못 간다 말이다 묻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못 간다 하얀 태끼님 감사합니다. 간단 말이다 이수를 짜고 집에 간단 말이고 우리 나오님 감사하고요. 뭐하는 방송이냐고요? 시사 수다방 자막이 안 보여요? 건강기님 감사합니다. 봉숙이 노래를 많이 들으면 말이에요 머리가 빨리 자라요. 예. 삭발하신 우리 삭발 동지회 여러분, 예, 봉숙이를 많이 들으세요. 머리가 빨리 자랍니다. 예. 문재인 정계 은퇴를 외치고 있는, 예, 아나프리님 그런 거 자꾸 쓰시면 안 돼요. 예. 문재인 그 정계 은퇴를 외치고 있는 안철수 쪽 사람들은, 예, 내가 볼 때는 이 김한길 안철수 퇴출이 새정치의 시작이에요. 새정치라는 게 결국은 뭐겠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하는 게 새정치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김한길 안철수가 보여준 새정치는요, 새정치가 아니야. 뉴 정치가 아니야. 버드 정치지. 어? 버드 정치를 보여줄 거면 버드당으로 가. 왜 지금 민주주의 정당에 와서 이런 이지랄인 거야? 어? 자, 뭐 다 똑같다? 그건 잘못하는 거죠. 자,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항상 보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다 똑같지 않아요. 잘한 놈이 있고 못한 놈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책임한 국민들이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 다 똑같지 않아.
내가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한 200명은 봤어. 직접 얼굴 봤는데 쓸만한 사람도 있어요. 쓸만한 사람도 있고 쳐죽일 놈도 있어. 그런데 국민들은 다 똑같다라고 욕해. 왜? 자기네들이 그 신경 써서 구분하는 게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비겁한 거고 무책임한 거예요. 회사 사장이 직원을 뽑을 때 똑바로 된 직원을 뽑아야 그 회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아무나 뽑아놓고 직원 새끼들은 다 똑같이 밥벌레야. 그건 자기의 무능을 직원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은 정치인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분석해야 되는 거야. 분석하기 위해서 감시해야 되는 거고 분석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게 그게 주인의 도리야. 그게 민주주의는 그래야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체제예요.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주인다워야 되는 거야. 소유권은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주인은 그것을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죠? 명목만 주인이고 실질적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명목을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어느 때 완성되는가? 백날거주님 감사하고요. 민주주의는 어떨 때 완성되냐 하면 국민 모두가 똘똘해졌을 때. 그 함석헌이란 선생님이 계세요. 함석헌 옹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둥근 달림 감사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나라가 산다.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나라가 산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뭔지,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새로운 정치는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 정치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 국민들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늘 저들은 뭘 가지고 두려움과 욕심, 이간, 분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수 국민이 숫자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우세한 다수의 국민이 왜 저 1%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느냐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몰라서 그래. 왜?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안 가르쳐줬으니까 이제까지. 김재규 열사마님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까지 교육기관 같은 데에서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런 거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권리를 뺏기고 살아왔지.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자유주의의 노예처럼 그들이 정치를 했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었어. 그게 뭘까? 인터넷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깔아놓은 것이 내가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그들이 그 10년 동안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저 KBS, MBC와 채널A, TV조선 같은 저런 무식한 방법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젊은 사람들은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 아주 고마워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이나 무슨 시설에 가면 채널A, TV조선 틀어놓은 거 많죠.